우리가 이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을 갈 때 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중증심리장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계중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 외도는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입니다라고 얘기했냐면, 자, 중증심리장애는 종류가 많습니다. 하나는 조울증도 있고, 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외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때 이 조울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또는 섹스 중독도 외도입니다. 아니, 외도가 아니라 중증심리장애입니다. 섹스 중독도 중증심리장애, 일반 심리장애 아닙니다. 마약 중독.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증심리장애거든요. 이 중에 제가 관계중독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즘 너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도는 관계중독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이게 조울증에 의한 관계중독인지, 섹스 중독에 의한 관계중독인지, 마약 중독에 의한 관계중독인지 그건 모릅니다. 자, 이거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외도인데, 중증심리장애, 즉 외도하는 사람들은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한 이유가, 다른 중독하고 연결을 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명하게 중증심리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 3개 중에 2개가 장애가 발생을 하고 하나가 아직은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2개가 파괴습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파괴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2개가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직은 심리 하나가 정상습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요 관련되는 게 바로 중증심리장애입니다. 정신병증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배우자 외도로 인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외상 트라우마는 개념이 뭐가 만들냐, 내 인생 전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전부 있어요. 나와 상대 관련되는 모든 전부가, 세계가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형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파괴 습관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아오던 게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파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져요. 그런데 그게 편안해지려면 진짜 파괴가 돼야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파괴 습관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인생 전부에 관련되어 있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그냥 마음 치료가 되지, 자가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해지면은 중증심리장애 말기가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2개 심리부터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개에 마저 정상으로 가는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은 남은 거 하나 파괴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들은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그래서 2개, 3개 이게 파괴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2개 파괴시키고 3개 파괴.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편안해지려고만 해요. 자, 둘째 치고. 그래서 일단은 마음 치료를 나름대로 해서 마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외상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마음 치료를 하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지만, 의외로 요즘 중증심리 장애인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치료하는 분들이 그야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외상 트라우마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무슨 뜻이냐?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는 거는 처참해서 못 봅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근데 상대는 포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포기합니까? 못 들어오는 길로 가버렸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자, 마음 치료를 합니다.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은 간단해요. 중증심리장애 관계중독에 있는 사람들, 이 중증심리장애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화됩니다. 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면은 편안하고 즐거워지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워진다? 즉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악화돼야만 편안해져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 치료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증 심리장애인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중증 심리장애니까 편안함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과 즐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 이쪽은 고통이고 이쪽은 편안함이고 즐거움이에요. 자, 즐거움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즐거움에. 그러다가 이제 내가 즐거움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 편안하다가도 즐거워져야 돼요. 이게 바로 중증심리장애거든요. 절대 고통 속으로는 안 갑니다. 이때 문제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리 편안해지더라도 이 나름대로 다시 즐거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중독의 기본 현상이 왜 그걸 해야만 인생 살맛 나거든요. 인생이 살맛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라고요. 그게 중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마음 치료를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음 치료로 가면은 고통으로 내려버립니다. 마음 치료 시작하면.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고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정되는 데까지 요 기간이 몇 개월 걸리거든요.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증심리장애를 치료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엄청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이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치료를, 이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이 마음치료를 시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중독 금단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단현상 아세요? 이 금단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 금단현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한심해 합니다. 내가 막 한심해지고 자책하기도 하고 답답해지고 막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엄청 고통을 느낍니다. 왜? 빨리 중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고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일정 그 고통의 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제서야. 근데 편안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힘들었다가 어떤 때는 요게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가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음치료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중증심리장애일 때는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그래서 고통과 편안함, 이 고통을 느끼면서 편안한 상태로 넘어가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물론 몇 개월 걸린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금단현상 때문에, 요때 금단현상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편안해졌다가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요게 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드냐면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에 관련된 힐링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안정이 딱 돼야 힘들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편안함을 오고 가는 이런 나름대로 안정체계를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힐링 습관이거든요. 이게 되어야 완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편안해졌다고 해서 완치된 게 아닙니다. 이때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 금단현상에서 편안해지는,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뭘 많이 느끼냐면 깨달음을 많이 느낍니다. 깨달음을 언제 많이 느끼냐? 바로 이때 느낍니다. 느낀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하면 끝이, 그냥 깨닫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힐링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깨달음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힐링 습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자로서 진짜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증심리장애 치료법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고통받는다 그러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또 괜히 즐거워지고 싶어서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러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치료 안 됐다고 난리치고 뭐하고 스트레스 주고 이러면은 못 견딥니다. 금단현상에서 그냥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치료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 치료를 방해하느냐, 본인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특히 배우자가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딴에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 금단현상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직 기름을 부어요. 그냥 아주 기름을 거기다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뎌요?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살아버려야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중증심리장애 치료할 때 이런 현상들이 진짜 나타납니다. 이거는 남편에 될 때 남편들, 그 다음에 아내에 될 때 아내들, 그 다음에 상담자들 치료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때 뭐를 해줘야 됩니까? 옆에 배우자가 있든 가족이든 누구든 이 금단현상 이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못 견디게 내가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한 번 말 한마디 툭 던지면은 이 사람 그날로 거의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느냐? 본인의 의지는 갖고 있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다 배우자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배우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치료가 빠를까요? 자,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이 또 이 말 했다고 또 그새 또 그거 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내버리면 돼요. 즉 그냥 따로 산속에 혼자 들어가 살던 인간관계 맺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게 둬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한다고 일상생활 일하는 거 뭐 하는 거 일상생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양육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만 노력합시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이 중증심리장애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증심리장애 치료 과정은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증심리장애를 치료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편안하고 즐거우면 인생 살만 나는데 왜 치료합니까?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이거는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라고 느낄 때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중증심리장애 치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 누구나 다 중증심리장애는 이렇게 치료할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지금 엄청 고통스러워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는 거,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거는 남편이든 아내든 중증심리장애 치료하면서 느끼게 돼요. 저절로. 그런데 이미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치료를 시작하면 고통이 점점 뭘로 갑니까? 편안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슬슬 빠져나와요. 이 중증심리장애는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고통 속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안해집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같아요. 그래서 편안함으로 요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과정을. 그래서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는 고통 속으로 넣어서 편안하게 만들고 남자는이 아닙니다. 중증심리장애는 고통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통으로 집어넣고 편안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힐링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는 이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편안함 속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져요. 2, 3개월 지나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고 난 다음에 행복감을 느꼈다가 즐거움을 느꼈다가 또 편안해졌다가 또 스트레스 상처로 해가지고 힘들어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합니다. 왜? 힐링 습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들 같으면 치료 습관입니다. 고통받는 이거 자체로 갈 때는 치료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 갑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상 트라우마는 이미
끝에까지 가 있는 상태,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 세계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설령 내가 예전에 심리장애 우울증이 있었어. 또 예전에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뭐 했어.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거 다 치료됩니다. 그 이유는 치료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서 같이 치료가 돼요. 묻어져서.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이미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냐? 심리 세계의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함께 치료가 돼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재발을 예방하면서 반복을 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힐링 습관과 치료 습관을 만들어서 완치를 합니다. 이게 마음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점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100만큼의 고통을 느끼던 거를 90만큼, 80만큼, 70만큼 점점 줄여갑니다. 그래서 0으로 만들어 놓은 일정한 기간에서 0으로 만들어 놨다가 요때 뭘 하냐면 플러스 얼마만큼을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 또 평범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함에 이렇게 느끼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상처로 인해서 또 힘들기도 플러스 얼마만큼 마이너스 얼마만큼 힘들기도 하고 요 과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합니다. 그래야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건강한 습관이. 오고 가는 습관을 만드는 게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이게 파괴 습관이라는 건 뭐냐? 오고 가는 게 없어요. 한쪽으로만 갑니다. 파괴 습관. 그래서 한쪽으로만 가게 만들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없이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증심의 관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악화된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그래서 믿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얘기하는 거 그건 진심이 맞아요. 그러나 내일 되면 진심대로 안 되고 왜 중독이 발생해 중증심리장애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 이 고통 속으로 안 들어갈 거니까. 고통 속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으로 중증심리장애가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언제 있습니까? 중증심 자기 인생이 끝났을 때 파멸됐을 때 고통을 느끼거든요. 파멸될 때. 사업하다가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알기지 됐다든가. 그때 대부분이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때 치료 기회가 옵니다. 근데 파멸되면 안 되잖아요. 끝장났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 이제 이렇게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 고통, 외상 트라우마 고통과 같아요. 그 정도 크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에 맞는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느끼는 게 단순하게 사업이다, 인간관계다, 뭐다, 그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끊어질 때 오는 그 고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다리세요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거를 느끼는 시점이 오거든요. 느끼는 시점. 그런데 이 중증심리장애는 이런 치료하면서 이런 현상이 이 고통에서 거의 금단현상 때문에 그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현상. 그래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못 견디고 치료 중단합니다. 치료 중단. 근데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세요. 돈 다 내놨는데 그래도 돈이라는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거든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역할. 아깝지도 않냐고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잖아요. 이 고통으로 다시 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치료가 딱 중단되면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재발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완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 치료한다라고 뭐 상담을 하고 뭘 하고 상담은 치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치료법 아니에요. 그건 자가치료법이 아니에요. 대면을 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뭘 받고 대면 교육을 받고 막 해서 자기가 회복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악화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믿고를 떠나서 좋아요. 그러면 악화되면은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악화됩니다. 중증 심리장애 말기라는 얘기는 뭐냐? 위중증 심리장애라는 뜻이에요. 위중증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여자에게는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히스테리 증세 초기가 중증 심리장애 말기예요. 근데 수시로 히스테리가 나타난다? 이제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악화되면은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위중증 심리장애로 갑니다. 악화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를 갖게 되는데 외상 트라우마에 있던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바로 갑니다.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 그래요. 왜? 자기는 편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잘못의 원인은 아이를, 주변 사람들을, 누구를 탓합니다. 자책을 하면 중증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되어 있는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에서 분노장애 또는 히스테리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중증 우울증, 중증 공황장애, 죽는 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요. 편안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를 가면 마음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에게 고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자살하거나 살인사건 납니다. 그래서 치료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이 죽어나가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죽어나가거나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때는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중증 심리장애 말기 위중증 심리장애 그러면 딱 얘기를 합니다. 뭐로 정신병증으로 정신병증에 분잡해서 약물 치료부터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약물 치료 최소한 1년에서 3년 약물 치료 1년에서 3년 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마음 진단을 해보니까 중증 심리장애까지로 완화시켜야 돼요. 치료를 해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 질병에서도 수술해서 이 사람을 수술하면 치료하는 거 알아요. 마취하고 수술해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마취했을 때 못 깨어날 정도의 체력이면 어떻게 돼요? 수술 못 합니다. 그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같아요.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신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1년에서 3년을 해서 중증 심리장애로까지 완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와 병행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이 병행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 중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해야 하면서 마음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5년 이상 걸립니다. 5년 이상.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분들 치료 많이 했습니다. 외상 트라우마 있다가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 악화됐다가 다시 치료 뭐 해가지고 해서 예전에는 했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직도 완치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중증 심리장애 말기로까지 악화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치료 시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다라고 마음 진단을 해봤을 때 이게 판단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좋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먼저 정신치료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안정되고 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것도 권고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날 제가 죽습니다. 그날 저가 죽어요. 그리고 저문 열고 나가게 되면 여기 욕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욕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여기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증심리장애, 위중심리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중증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들은 마음치료 얘기하면 학을 떼요. 아주 싫어해요.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무조건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널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바로 치료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중증심리장애 말기 위중증심리장애로 집어넣어버립니다. 배우자가. 특히 부부가 같이 치료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타인 상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치료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설령 배우자가 치료 안 하고 있어, 내가 치료하고 있어, 그러면 치료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악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중증심리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악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악화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치료위원분들 중에 어떤 분이냐, 배우자가 외상 트라우마에 있다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악화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치료할 테니까 배우자는 치료할 일이 없어요. 왜? 재밌고 즐겁거든요. 여행 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요. 재밌고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변에 가면은 너도 아직 이쁘다. 나이 60 먹었는데도 너 얼마나 지금 할 텐데 지금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못 노나니. 그거 맞는 얘기거든. 거기에만 빠져. 중증심리장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옵니다. 이 배우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뭐합니다. 안 들어와요, 교회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갔거든요. 그 사람 인생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니네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나와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됐어도 나와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이 가정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재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인생을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사람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여기는요. 여기서 나오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한 번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외상 트라우마 고통 겪어본 사람들 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죽는 게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그 시점 한 번은 경험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못 나와요. 왜? 정신병증 치료해야 돼요. 정신병증에 입각해가지고 정신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병증에 의한 약물치료 병행하면서 마음 치료해야 돼요. 그것도 5년 이상을. 저 이거 못해요. 저 5년 이상 관리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악화시키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일단 나부터 먼저 회복을 해놓으세요. 내가 회복을 할 때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어느 포인트에서 힘들어지는지를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분들은 고통에서 편안함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고통의 크기가 점점 줄어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았다가 편안해졌다가 힘들었다가 이걸 왔다 갔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알아요, 그거를. 그런 치료를 언제까지 완치할 때까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증심리장애인분들 치료할 때는 본인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알아요. 이 고통 속에서 편안함 속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즉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고통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지만, 이 중증심리장애는 이 고통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이 파괴 습관이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딴지 걸고 뭐하고, 외상 트라우마도 치료 안 되고요. 중증심리장애도 치료 안 돼요. 둘 다 무너지는 길로 가요. 어디로? 중증심리장애 말기로. 그래서 제발 상대를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설령 상대 배우자가 치료를 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먼저 회복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어야 상대를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파괴 습관이 건강한 습관이잖아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 뒤져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본인이 파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칭찬도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칭찬하는 거는 진짜 칭찬 맞아요. 파괴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은 그 칭찬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 칭찬이에요. 이거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습관이잖아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라는 건 파괴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조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습관은 나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치료는. 이게 바로 이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외도가 무서운 거예요. 외도가. 제가 외도를 못 떠나는 이유는 이 외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가 모든 심리 문제, 모든 사건 사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파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급 아닌 거는, 이 정도 급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들도 안 무너지고요. 어지간해서 가정도 어지간해서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를 계속 다루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또한 중증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치료하고 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도록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치료를 하고 있다? 상대가 뭐라 그러든 말든 내 치료에만 집중하면 돼요. 왜? 내 습관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 거예요? 옆에서 딴지 좋은 말 한마디, 나쁜 말 한마디, 치료에 대한 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한마디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악화돼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